안녕하십니까. 해커스테스의 서우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인데요.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용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지난 시간도 그렇고요, 이번 시간도 그렇고 경제학을 조금 더 좀 약간 좀 레벨이 되는 경제학으로 가게 되면 여기 계산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테스트에서는 계산이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왜냐면 계산을 아예 안 시키는 건 아니지만 뭐 기본적인 탄력성이나 뭐 수요 공급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은 조금 시키는데, 굉장히 막 고차원적이거나 막 미분할하거나 이런 것들은 잘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 중심으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 실패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 실패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완전 경쟁 시장은 우리가 완전 정보를 가지고 있고 쭉 나왔었죠.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포인트는 P = MC, 가격과 한계 비용이 같은 것이 완전 경쟁 시장의 이윤 극대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 경쟁이 아니다라는 것은 시장 실패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은 적정 생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과다 생산이 될 수도 있고 과소 생산이 되면 시장 실패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적정 생산을 자원의 효율적 배분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적정 생산이 아니라 과다 과소면 자원의 비율적 배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면 독점을 배웠죠. 독점은 완전 경쟁 수준보다는 가격이 높고 수량은 작다가 우리가 비효율적 배분, 과소 생산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오는 게 뒤에서 있는 것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거죠.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내용들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자원의 비율적 배분이 시장 실패다 라고 했고, 도덕적 자연재해와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해이를 뒤에서 배우시는데, 와우, 윤리관이 무너졌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전혀 그런 건 아니다 라는 것이고, 자연재해에서 아까 과소 생산을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했는데, 홍수가 와서 나무가 시들었거나 날아갔어요. 그래서 뭐 배생산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적정이 아니라 과소긴 하지만 그건 우리가 시장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시장 실패로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독과점, 외부 효과, 공공재 부족,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그러면 외부 효과입니다. 수요자 공급자에게 첫 번째 의도가 없어야 돼요. 두 번째가 이익이나 손해를 줘야 돼요.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지급하지도 않는 경우, 세 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 의도가 없이, 두 번째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데, 세 번째 그것에 대한 대가나 보상을 받으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윗집에서 막 뛰어요. 윗집에 뛰는데 윗집에 뛰는 사람이 야, 시끄러움으로 괴롭힘을 당해봐라 라고 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가 없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에서는 콩콩쾅쾅 들으니까 시끄러워, 이제 피해를 받았죠. 근데 윗집이 우리한테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할 건 아니지 않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것이 외부성,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뭐 다른 예시들은 이따가 우리가 예시를 통해서 보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의도가 없어야 된다, 이익과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된다, 하지만 대가와 보상은 없다. 이것이 외부성의 정의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금전적 외부성과 실질적 외부성이 있어요. 우리가 금전적 외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것도 그때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금전적 외부성은 대표적으로 화폐적 외부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여기에 아파트가 있었어요. 아파트가 있었는데 여기에 뭐예요? 우리가 전철역이 지나갑니다. 지하철역이 지나가요. 그럼 우리가 뭐라 불러? 역세권이라고 부릅니다. 역세권. 그럼 역세권이 되면 우리가 여기에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요. 그죠? 그러면 수요자와 공급자 중에서 지금 수요자는 손해죠. 왜? 비싸게 사야 되니까. 공급자는 이익이죠. 비싸게 파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얘는 지금 전철역이 지나가서 가격에 영향을 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때문에 이익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가 생겼지, 이것이 과다과소의 영역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금전적 외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전적 외부성은 우리가 다루는 외부성은 아니에요. 얘는 상대 가격의 변화는 있지만 자원 배분에는 영향이 없는 거죠. 그냥 똑같은 게 만들어지는데 이익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가 있을 뿐이에요. 과다과소의 영역은 아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뭐 전철역이나 도로가 지나가서 거기에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도로에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근데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우리가 이익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가 나눠졌기 때문에 얘는 금전적 외부성이다. 한번 물어본 적 있고, 우리는 다 하는 게 실질적 외부성입니다. 자, 외부 효과의 유형이죠. 반드시 출제가 돼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잘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제가 이렇게 쭉 쓰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양의 외부성이라는 게 있죠. 외부성. 그 다음에 음의 외부성이 있습니다. 자, 양의 외부성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굿.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로운 것이에요. 음의 외부성은 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는 양의 외부성을 외부 경제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음의 외부성은 외부 불경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시험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로운 것은 세상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으면 세상이 이렇지 않아요. 그죠? 과소입니다. 과소. 그러면 과소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교정하는 세금을 매겨야 돼요. 아니, 그 소금이 아니지. 과소니까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해줘야죠. 그래서 보조금을 준다. 그래서 이 보조금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 피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구 보조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음의 외부성은 해로운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따위니까 과다다. 그러면 조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과다이면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예요. 첫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다냐 과소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과다냐 과소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적으면 양의 외부성 좋은 거고요. 많으면 음의 외부성 나쁜 거다. 요건 여러분들이 두 개를 구분하셔서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요렇게 했고요. 자, 요거를 이제 두 개로 나눠 봅시다. 예시로 나눠 볼게요. 첫 번째가 소비 측면에서의 외부 경제와 불경제를 해볼게요. 소비 측면은 수요 곡선이 움직이는 거예요. 수요 곡선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글이라고 안 내요. 시험 문제가. 그냥 읽어서 표현을 하는 건데, 소비에서는 양의 외부성이 뭐냐면 우리가 예방접종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예방접종은 뭐냐면, 예방접종은 내가 주사를 맞아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내가 병에 걸리지 않고 다른 사람도 병에 걸리지 않으면 병이 전체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타인에게 그 병을 옮기지 않죠. 대표적으로 뭐 코로나도 있지만 우리가 홍역 같은 거 있어요. 홍역은 정말로 굉장히 위험한 병이에요. 홍역을 겪으면 우리에 있는 모든 면역 체계가 0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필수적으로 홍역에 대한 주사를 맞아요. 그 주사를 맞기 때문에 안 맞은 30%가 그것을 누리고 있고 그것을 절대로 안 맞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유태인들 중에서 이렇게 검정옷 모자 쓰고 다니는 있어요. 유태인 종교인들. 그분들은 주사 안 맞아요. 그분들이 홍역에 안 걸리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이 맞아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했을 때 예방접종은 나를 위해서 맞았으나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비에서는 대표적으로 흡연이 여기에 들어가요. 흡연이 들어갑니다. 흡연은 내가 담배를 피워요. 담배를 피우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담배 연기를 확 마십니다. 그러고 나서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겠죠. 물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청할 수는 없죠. 담배 연기를 확 아이씨 기분 나빠 3,000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흡연 같은 것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PMB라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사적 한계 편익. 우리 고등학교는 사적 편익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는 이제 좀 더 배웠으니까 사적 한계 편익입니다. 그 다음에 SMC는 SMB예요. SMB는 사회적 한계 편익입니다. P는 프라이빗이고요. S는 소셜이에요. 근데 얘는 뭘로 구성되냐면 PMB에 우리가 EMB로 구성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엑스터널 그래가지고 외부 비용이 외부 편익입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PMB, SMB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SMB라는 것이 있을 때 예방접종을 하면 외부적으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왜 우리가 양의 외부성의 소비 측면의 양의 외부성은 사적 한계 편익과 사회적 한계 편익 중에서 사회적 한계 편익이 좋아요. 이걸 시험 문제 내는 겁니다. 반대로 담배 피면 외부적으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편익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얘가 됩니다. 그래서 사적 한계 편익이 사회적 한계 편익보다 크다라는 거 말로 이거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산입니다. 생산은 이제 공급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죠. 생산에서의 우리가 이로운 것은 뭐가 있냐면 기술 개발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충남 보령시에서 올라온 게 접니다. 제가 충남 보령시에 올라와가지고 서울에 와서 가장 좋았던 게 뭐냐? 별로 없죠. 근데 이제 처음 왔을 때 비용을 절감시켜 준 게 뭐냐면 제가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 가본 곳도 다 갈 수 있는 거죠. 옛날 같으면 진짜 지방에 한번 놀러 가려고 하면 어느 국도를 타는지 공부를 다 해야 되고 길을 뺑뺑뺑 돌다가 막 집에 오를 수도 있고 이랬었잖아요. 저희 아버지랑 갔을 때도 지도책 보시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비를 딱 찍어놓고 가자 그럼 가는 거지. 그냥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술 개발이라는 것이 되는 건데 PMC 사적 한계 비용이 있고 SMC 사회적 한계 비용이 있는데 얘는 PMC와 EMC를 더한 값입니다. MC는 한계 비용이죠. 그래서 지금 기술 개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사람들의 비용을 절감해 주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가 되니까 당연히 누가 크겠어요? 얘가 크겠죠. 자, 그 다음에 생산에서 여기에 뭐예요? 환경 오염 같은 거 있죠?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언정. 왜? 그때는 그 법이 효과적으로 발휘가 안 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언정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오염 안 되는 게 환경 오염을 0으로 만들자라는 것은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오염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 오염을 적정 수준, 즉 이 지구가 소화시킬 수 있는 영역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 PMC와 SMC 중에서 SMC는 PMC 플러스
EMC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PMC 플러스 EMC인데 밖으로 외부가 비용이 증가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말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로 내면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중에서 얘는 사회적 편이 커요, 사적 편이 커요. 얘는 사적 비용이 커요, 사회적 비용이 커요. 이거 말장난을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는 방법은 담배 피면 나만 좋아, 남까지 좋아. 나만 좋아, 사적 편이 크다. 주사 맞으면 나만 좋아, 남까지 좋아. 다른 사람까지 좋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술 개발되면 사회적으로 비용이 절감돼. 그 다음에 환경오염에 사회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요거를 말로 내는 것이 굉장히 잘 출제가 됩니다. 말장난을 낸다는 거예요. 말장난.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그것도 정리를 해드렸죠. 자, 그 다음에 뭐 보존까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그래프를 읽는 방법인데요. 그래프는 읽을 수만 있으면 돼요. 먼저 사회적이란 단어가 나오면 요게 최적이란 뜻이에요. 최적. 바람직한. 사적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직한 것보다 적죠. 그러니까 외부 경제인데 공급 곡선이 이동했으니까 생산의 외부 효과 이렇게 읽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회적이 있어요. 내려요. 그럼 얘가 바람직한이고요. 얘가 최적이니 여기 사회 시장이니까 최적보다 지금 뭐예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외부 불경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비죠. 소비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이 있어요. 사회적이 있는데 내리면 얘가 바람직한이에요. 최적. 사적이 있어요. 현실이 실제예요. 그럼 바람직한 것보다 적어요. 과소입니다. 그런데 수요 곡선이 움직였기 때문에 소비의 외부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릴 줄은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읽기만 하면 되는데 사회적으로 내려서 최적량, 바람직한 양을 찾고 사적을 내려서 실제 시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양을 찾은 후에 기준량에 비해서 적으면 외부 경제 양의 외부성, 기준량보다 많으면 외부 불경제 음의 외부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지우고요. 다시 하면 여기 어때요? 사회적인 최적, 사적인 현실, 시장이죠. 그래서 많다. 외부 불경제가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울게요. 그래서 그래프도 종종 나올 수 있어요. 보실 수 있으셔야 되고 뭐 예시를 가지고 사적 편익, 사회적 편익, 사적 비용, 사회적 편익. 엄밀히 말하면 그 사적 한계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미분의 개념을 계속 얘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이유는 미분이 들어가면 경제 이해력 시험이고 이해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제의 그런 상식을 높여서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조금 생길 수 있고 너무 과도하게 깊게 들어가는 것은 또 얘는 좀 막고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사점 뭐다? 외부 경제는 과소고 외부 불경제는 과다다. 즉 양의 외부성은 과소고 음의 외부성은 과다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해결 방안이 있고 공적인 해결 방안이 있는데 사적은 시장에서 그것을 해결하라는 거고요. 요거 제일 중요시 여기 되게 잘 내요. 이 코즈의 정리라는 거 굉장히 잘 내니까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코즈의 정리는 객관식입니다. 객관식. 계산 문제 없고요. 협상 비용이 무시할 정도로 작고 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정부가 개입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세라는 것들을 배웠을 때 조세도 시장 가격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양을 줄여서 사회적 후생 손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면 비효율성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 가장 효율적인 것은 시장의 영역에 맡겨라 라는 것이 기본적인 테마예요. 그런데 협상 비용이 높다면 우리가
시장에 맡길 이유가 없어요. 왜? 정부가 개입했을 때 비용이 많아서 시장에 맡긴 건데 오히려 협상 비용이 높아진다면 맡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협상으로 인한 소득 재분배가 각 개인의 한계용에 미치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입니다. 이건 뭐 잘 안 나오고요. 세 번째, 외부성에 대한 권리가 어느 경제 주체에 귀속되는가 관계없이 라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재산권, 즉 권리는 누구에게 설정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 정부는 사회적 차원으로 최종량만 나오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 뭐 더 많이 낸다, 더 적게 낸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돈을 벌고 말고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회적으로 적정량만 나오면 되니까 재산권은 누구에게 설정하는지 상관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생각하면 재산권은 누구에게? 피해자에게 설정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 누구에게 설정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협상에 의한 자원 배분은 동일하면 효율적이다. 그래서 자발적인 협상에 대한 거죠. 따라서 얘는 정부의 개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의 영역을 맡기는 거예요. 선생님, 재산권을 설정해 주는 것은 정부가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는 협상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영역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협상 비용이 큽니까? X, 작습니다. 두 번째, 재산권은 피해자에게 설정돼야 됩니까? X, 누구에게 설정돼도 상관없습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입니까? X, 시장에서 맡긴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 문제로 출제하니까 코제 정리는 잘 나오는 주제입니다. B급 정도는 되는 주제예요. 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한계 있죠. 협상 비용이 너무 크면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외부 효과로 인한 피해를 측정하기 어렵다. 그 뭐냐면 피해를 받는 사람은 자기의 피해액을 과다 표시할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내야 되는 사람 혹은 이득을 얻는 사람들은 과소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정확한 이익과 손해를 책정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지의 정리 사례죠. 그래서 상류에 있는 공장이 있고 하류에 있는 어부가 있는데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해라 라는 것이고요. 자, 오염 배출권이라는 거예요. 자, 오염 배출권은 이런 논리입니다. A라는 공장이 있고 B라는 공장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 배출량, 그래서 오염 물질을 얘가 300톤을 배출하고 있고 얘도 300톤을 배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화 비용이라는 것은 뭐 톤당 내가 정화를 했을 때 얼만큼 들어가냐 그랬더니 얘는 10이 들어가고 얘는 30이 들어간다고 합시다. 이게 톤당. 그죠? 그랬더니 정부가 얘기합니다. 사회적으로 최종량이니까 야 200톤씩은 배출하고 100톤씩 감축하라 라는 거죠. 감축. 100톤씩 감축해라 라고 얘기해요. 이걸 직접 규제라고 합니다. 야 100톤씩 감축해. 그러면 얘는 100톤씩 감축하니까 100톤을 감축하면 우리가 1000이 들겠죠. 얘는 100톤을 감축하면 3000이 들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직접 규제 시의 비용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어떻게 하냐면 야 100톤씩 그런 거 하는 것보다 너한테 200톤을 배출할 수 있는 증서를 줄게. 야 너도 200톤을 배출할 수 있는 증서를 줄게. 근데 니네 300톤씩 내놓잖아. 그러면 니네가 배출권을 사서 내보내든 니네가 정화를 해서 내보내든 알아서 해 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호라 누가 이제 배출권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겠어요? 지금 A가 B가 다 흥미를 가져요. 왜? 지금 B가 30만 원이나 들잖아요. 30만 원이 드니까 이거 너무 비싼데 얘한테 배출권을 사서 해볼까? 그런 거죠. 그럼 얘도 어때요? 나도 10만 원보다 좀 비싸게 팔면
돈 좀 벌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배출권의 공급자가 됩니다. 왜? 정화비용이 싸니까. 얘가 수요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얼마? 10만 원보다만 높게 받으면 되고 얘는 30만 원보다 적게 주면 되니까 요 가격의 범주를 우리가 20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배출권은 20에 얘가 팔았어요. 몇 톤을? 100톤을. 그럼 얘는 지금 100톤을 샀으니까 20만 원을 주고 100톤에 대해서 배출권을 샀으니까 얘는 총 2천이 된 거죠. 그럼 최초보다 얼마예요? 1000이 감소한 거죠. 반대로 얘는 얘한테 가온 100톤을 지가 정화해야 되니까 200톤에 대해서 정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2천이 돈이 드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왜? 얘는 배출권을 팔아먹은 돈이 있잖아. 그 배출권을 팔아먹은 돈이 얼마예요? 2천이죠. 그러니까 얘는 비용이 빵이 되는 거죠. 그럼 사회적으로 본래 4천이 들던 비용이 얼마로 바뀌었다? 2천으로 바뀌었으니까 배출권으로 하는 것이 서로 간의 경제적 유인을 줘서 정화비용을 줄일 수 있고 사회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아? 라는 것이 오염배출권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마무리를 했고요. 물론 지금 피구세, 피구보조금에 대한 이야기도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외부 경제는 양의 외부 경제는 보조금을 주고 그리고 음의 외부성은 우리가 피구세를 부과한다 정도로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요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외부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을 초과하는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시장 균형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적 비용이 크다라는 것은 외부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면 얘는 지금 어때요? 외부 경제니까 과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틀렸네요, 벌써. 크다간 작다로 돼야 되겠고.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을 초과하는 외부 효과죠. 사적 편익이 크대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외부 불경제죠. 사적 편익이 크니까. 그러면 외부 불경제, 음의 외부성이니까 시장의 균형 생산량은 사회적인 최적보다 많다라는 거죠. 3번. 외부성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의 수가 많을수록 협상을 통해 외부성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낮다. 왜? 당사자가 많다, 비용이 많이 든다. 협상 비용이 많이 들면 코지의 정리가 성립하기 어렵다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 생산의 외부 불경제가 발생할 때 적정 수준의 조세가 부과되면 해결이 가능하다. 그것을 우리가 피구세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5번에 생산의 외부 경제가 발생할 때 적정 수준의 보조금이 부과되면 해결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보조금을 우리가 뭐라고 했다? 피구 보조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외부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외부성의 의미, 그리고 종류, 과다, 과소, 편익, 사회적 편익, 사회적 편익,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코제 정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염배출권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특히 이쪽은 시사적인 영역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기본적인 내용을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공재는 그 앞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조세를 가게와 기업이 정부에게 주고 정부가 이제 공공재를 받는다.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은 공공재가 국가가 생산하는 걸로 아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공공재라는 것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공공재라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비배제성이에요. 배제성. 배제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빼버리는 게 배제입니다.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비배제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빼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비배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의 소비를 차단할 수 없다. 그래서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비경합성입니다. 경합이라는 것은 경쟁을 한다는 뜻이고요. 경쟁을 한다는 뜻은 대표적으로 음료수를 내가 한 모금 먹으면 다른 사람이 먹을 양이 줄어들겠죠. 피자도 마찬가지로 8조각이 있는데 2조각을 먹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먹을 게 줄어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합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경합성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사용하더라도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숨을 2번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있는 감독님이 이러면 경합성이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이 공기는 경합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맡길 경우에는 돈은 안 내도 되고 만들어만 지면 써도 티 안 나니까 돈을 낼 리가 없어요. 돈을 낼 리가 없다. 이런 걸로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재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 자신이 얼만큼을 사겠다, 얼만큼이 필요하다 이런 표출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공공재가 당연히 뭐가 된다? 과소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한 30분 정도 흘러왔는데 본질을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주제는 시장 실패라는 것이고, 시장 실패는 적정 수준보다 적거나 많으면 시장 실패인데, 독점은 적고 외부 경제는 적고 외부 불경제는 많고 공공재는 적은 겁니다. 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때문에. 그래서 이 재화를 구분하는 거 요것도 되게 잘 내요. 요것도 되게 잘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합성이 둘 다, 경합성 배제성이 둘 다 있다라고 하면 사적재, 뭐 컴퓨터 같은 것이고요. 둘 다 없으면 공공재입니다. 그래서 국방 막히지 않는 무료도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국방을 얘기했더니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제가 군대를 갔을 때 맨날 들은 말이 뭐냐 이거래요. 저도 군대 갔다 왔으니까. 맨날 들으면 여러분들의 식사는 국민들의 피땀 흘린 세금으로 만들어진다. 그럼 공짜 아니지 않냐. 여러분, 세금은요 대가가 없는 돈이에요. 이 나라에 살기 때문에 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배제성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군인들이 한 명 늘어날 때마다 따로 돈을 지불하셔야 돼요. 그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국방과 치안, 등대, 가로등 같은 개념은 다 공공재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합성은 없고 배제성이 있는 게 자연 독점으로 케이블 TV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 이제 영화 채널 같은 거 보면 영화 채널을 보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돈 내고 보는데 배제성이 있죠. 하지만 내가 본다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자원 있습니다. 공유자원은 종종 나와요. 공유자원은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은 있다. 그래서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데 경합성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사용한 만큼 타인의 사용량이 주는 거예요. 반대로 타인이 사용한 만큼 나의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 말은 결론적으로 내가 빨리 사용하는 것이 나한테 이득이란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유자원은 무엇이다? 공유자원은 남획, 공유지의 비극, 공유자원의 비극, 바닷속의 물고기를 다 잡아 제끼면 어족자원이 고갈되게 된다라는 걸로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표 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사용재 적정 공급과 공공재의 적정 공급인데 이게 막 출제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말로는 가끔 나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자,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 논리는 이런 논리를 보시는 거예요. 이걸 다시 쓰면 사용재는 우리 앞에서 배운 거랑 똑같아요. 사용재는 앞에서 배운 우리가 개별 수요 곡선을 시장 수요 곡선을 합친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뭐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P0Q가 있고 얘가 100원, 얘가 200원이에요. 그럼 A라는 사람이 나는 200원에 하나를 살 생각이고 100원에 2개를 살 생각이야. 두 번째 B라는 사람은 200원에 하나 살 건데 100원에는 3개를 살 거야 라고 하는 DA와 DB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논리가 나와요? 200원에는 2개고 100원에는 5개인 요런 수요곡선이 나온다 이거예요. 시장이죠. 그때 이렇게 공곡선 MC가 지나가게 되면 이 말이 뭐냐면
모두 100원의 돈을 내는 거예요. 모두 100원을 돈을 내는 거예요. A도 100원을 내고 B도 100원을 냅니다. 그런데 100원일 때 얘는 2개를 사고 얘는 3개를 사기 때문에 시장엔 5개가 필요한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MBA. A의 지불용의는 100원. MBB. B의 지불용의도 100원. 그래서 그것이 MC와 같을 때라는 겁니다. 이게 사적제예요. 그러니까 사적제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자기가 쓰는 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고 사야 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공공재는 달라요. 공공재는 어떤 논리냐면 이런 논리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잘 보세요. 먼저 시장에서 이렇게 생산이 돼요. 그러면 가격은 P0고 수량은 Q0입니다. 그런데 공공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비경합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비경합성이니까 만약에 이 동네에 가로등이 10개가 설치됐다 이거야. 그러면 A도 10개를 누리는 거고요. B도 10개를 누리는 겁니다. 왜? 내가 쓴다고 타인의 사용량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얘가 만약에 뭐 80만 원이다. 이게 80이다. 그럼 얘가 이제 비용이 80이니까 100개, 10을 소비하는 건 A나 B나 똑같은데 지금 여기까지가 뭐 B의 높이겠죠. B의 높이가 50이고 그 다음 요 높이가 뭐예요? A의 높이니까 여기 A가 30을 얘기하면 총 80이라는 지불용의를 다 표출한 거예요. 물론 여긴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어떤 전제냐면 가정은 개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공공재에 대한 지불용의를 모두 표출할 거야 라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용재는 동일한 돈을 내고 몇 개를 쓰느냐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개수를 얼만큼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니까 개수가 가로축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평합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공공재는 일단 생산이 되면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Q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야 돼? 내가 얼마를 내고자 하는 걸 다 더해서 비용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불용의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지불용의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수직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직합. 그래서 지불용의를 더해야 되니까 MBA 더하기 MBB가 MC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수직합이에요. 근데 우리 테스트 수준에서는 뭘 물어보냐면 말씀드리자면 다른 경제학에서 이걸 계산 문제를 내는데 테스트에서는 거기까지 내지 않고 뭘 내느냐 이걸 내요. 공공재를 계산할 때는 수량을 더합니까? 가격을 더합니까? 당연히 가격을 더해야 돼요. 그 가격이 MB고 지불용의의 합이 MC와 같아야 하기 때문에 수직합이다라는 걸 냅니다. 그건 내요. 수직합으로 구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테스트의 특성을 좀 파악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해결책은 뭐다? 이것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기업이 생산하지 않으면 정부가 좀 해준다. 그래서 앞에서 그냥 얘기했지만 공공재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가 공공재입니다. 다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는 것이 시장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생산하기 때문에 국가가 생산하는 것을 큰 측면에서 공공재를 생산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는 것이죠. 자, 공유지의 비극이죠. 공유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빨리 사용하는 것이 나한테 유리한 입장이 되니까 남용하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공유지의 비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소유권을 설정하게 되면 좀 더 아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겠는가라는 것으로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자, 공공재 및 가치재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공재입니다. 근데 가치재는 우리가 가치재와 비가치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치재는 국가와 정부가 생각하기에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좀 가치가 높은 것들을 우리가 가치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번 공공재와 가치재 모두 개인적인 편익보다 사회적인 편익이 큰 편이다. 그렇죠. 두 번째, 공공재는 배제가 불가능한데 가치재는 배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가치재의 대표적인 것은 교육 서비스 같은 게 가치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학교를 좀 대학교 같은 거 만들고 이럴 때 등록금을 내야 되고 학비를 내야 되겠죠.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공공재와 가치재를 정부가 공급하면 소비자 주권과 충돌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공공재와 소비자 주권 충돌한다. 그럼 봐봐요. 우리가 공공재와 가치재를 부여하는데 가치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가치재가 대표적으로 술입니다. 술. 가치재는 뭐 건강보조식품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술을 여러분들 이 강의를 보고 싶은 분들 중에서 술을 아예 안 먹는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술을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거랑 국가가 아예 먹지 말라고 통제한 거랑은 다르겠죠. 가치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지만 받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강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재는 소비자 주권과 충돌할 수 있어요. 소비자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공공재는 그렇진 않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정부는 강제적으로 민간이 가치재를 소비하도록 허가하기도 하죠. 5번, 공공재와 가치재는 모두 긍정적인 외부성을 갖는 재화다. 그래서 공공재도 외부성을 가지는 재화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 가치재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갈게요. 우리가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은 구분하는 걸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얘도 종종 출제되고요. 한 C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급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A급은 맨날 나오는 거, B급은 한 1년에 한 두세 번 나오는 거, C급은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 두세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게 B급이고, 한 다음에 세네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게 C급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잘 나오는 거란 뜻이에요. 그러면 정보의 비대칭성은 이런 거죠. 완전 경쟁 시장일 때는 모두가 적정 정보를 가지고 있다. 완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정보의 비대칭성은 정보를 많이 가진 쪽도 있지만 정보를 적게 가진 쪽도 있고 그 정보의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야. 그럼 역선택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감추어진 특성이죠. 그러면 감추어진 특성은 최초죠. 최초. 그러니까 계약 전이라고 하는 거죠. 계약 전에 잘못된 거를 내가 몰랐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중고차입니다. 중고차. 중고차 중에서 시장 중에서 레몬 시장이라는 거예요. 레몬은 시다가 아니고 미국의 폭스바겐이라는 차 중에서 유비틀이라는 차가 레몬색이 많았는데 그때 유독 불량이 많았대요. 그게. 그래서 그 불량 때문에 만들어진 말이 레몬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그걸 한국말로 개살구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개살구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개살구는 좀 너무하지 않아요? 어쨌든 중고차를 사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도 중고차를 샀었습니다. 중고차를 샀었지만 중고차가 어땠냐? 처음에 샀을 때는 몰라요. 그러다가 중고차를 타다가 갑자기 두 번의 아주 아찔한 경험을 했는데 마우라가 터졌어요. 차가 방구차가 됐어요. 왕왕왕왕왕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터널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불판 같은 것도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가 귀신 들린 줄 알았어요. 꼭 터널에서 그러길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엔진의 옆에 있는 제너레이터라는 게 있대요. 그 제너레이터는 자동차가 운행할 때 배터리에 충전을 해주는 기능의 부품인데 그게 망가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모르지. 그러니까 잘못 산 거죠. 이런 게 역선택이에요. 처음에 잘못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역선택이 뭐냐면 직원을 뽑았는데 아니야 이게 역선택이에요. 이해가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정보를 조금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얘는 뭐냐면 도덕적 해이는 행동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감정적이거나 윤리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직원을 뽑기 전에 이럴 거 아닙니까? 저를 뽑아주시면 귀사와 저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야? 뽑히고 나서 이 회사가 별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사우나에 다니고 이제 짱 박혀 있는 거죠. 행동이 변한 거예요. 여기는 정보가 많은 쪽에서 행동이 변한 겁니다. 정보가 많은 쪽에서 행동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계약 후에 행동이 변한 거.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뉴스에 부채 탕감 나올 때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왜? 돈을 빌릴 때는 성실히 납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갚을 때가 되면 뻗팅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매번 부채 탕감을 해주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빌릴 때만 그러고 갚을 때는 안 하는 도덕적 해이가 생깁니다라는 멘트를 하는 겁니다. 왜? 행동이 변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선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 중고시장의 역선택은 망가진 차를 삽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해결 방안은 신호 발송, 품질 보증서 받으세요, 이거죠. 그 다음에 보험시장에는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별 골라내세요. 건강진단서 요구하시고, 강제집행, 특히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하는 거라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 국가가 망하겠죠. 그러니까 모두 강제 가입시켜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 가입은 의무 가입은 역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신용, 우리가 신용이죠. 그래서 신용할당이다. 이자율이 높은데 그 이자율이 높은 걸 감당하겠다는 애들은 얘가 신용 상태가 안 좋은 애들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낮춰놔라 라는 것이고요. 노동시장은 우리가 이제 뭐예요? 신호 발성, 뭐 여러 가지 영어 점수나 자격증 내놔라 라는 거고, 효율성 임금이죠. 효율성 임금은 높은 임금을 제시하면 똑똑한 인재들이 몰려올 거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도덕적 해이죠. 노동시장의 도덕적 해이, 짱 박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뭐냐면, 노동자들의 행동이 변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감시체계나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넣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보험시장에는 공동보험과 기초공제죠. 그러니까 공동보험 기초공제는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는 굉장히 조심하는데, 보험을 가입하는 거고 막 나간다 이거지. 막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가 일부의 금액을 내놓으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강제 가입은 역선택이고, 그 다음에 기초공제는 도덕적 해이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금융시장에서 담보나 감시 같은 걸 해야 되는 것이고, 재화시장 같은 경우 평판 이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 주인 대리인 이론은 우리가 도덕적 해이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기업의 경영자와 주주입니다. 주주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CEO를 전문 경영인을 내놨어요. 전문 경영인은 자신의 능력이 매출액을 극대화시키는 거니까 다른 생각을 한다. 정치인과 국민, 저를 뽑아주시면 여러분들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뽑힌 다음에 이제 뭐야, 행동이 바뀐다 이거죠. 그래서 후에 행동이 바뀐다라는 것이 주인 대리인 이론이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 넓게 도덕적 해이의 일종으로 보시면 된다 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리인 문제에 대한 얘기는 다시 당연하지만 감시와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한다. 너무 깊게는 안 하셔도 되고요.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구분하는 거에 초점이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예요. 아래의 보기 중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내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입니다. 가, 의료보험의 자기부담률이 낮을수록 과잉진료 현상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맞죠? 왜? 보험 가입 후,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회사가 돈을 줄 거니까 그냥 막 병원에 가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니까. 두 번째,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일수록 사적인 의료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 사적인 의료보험에 가입하려고 한다. 뭐 그럴 수 있죠.
4. 개인의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면 도덕적 K가 완화된다. 근데 요거는 이제 역선택이 돼야 되겠죠. 왜냐면 도덕적 K와 관련된 거니까요. 왜냐면 도덕적 행동, 뭔가 지난 행동이 변한 거잖아요. 그 다음 개인의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면 도덕적 K가 완화될 수 있다. 이거 도덕적 K죠. 모든 사람이 공적인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면 도덕적 K가 발생하지 않는다. 강제 가입은 뭐였어요? 역선택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 다인 3번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역선택과 도덕적 K를 구분하는 게 주로 되니까 뒤에는 예시들을 한번 참고만 하시는데 포인트는 역선택과 도덕적 K를 구분할 수 있는가가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마쳤는데 되게 시험 문제 보고예요. 그래서 외부성에 대해서 양의 외부성, 음의 외부성, 싸그리 몽땅 다 외우셔야 돼요. 그거 외우셔야 되고, 두 번째 코즈의 정리의 성립 이유에 대해서 보셔야 되고, 세 번째 경합성과 배제성에 따라서 재화를 구분하고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공유자원은 비배제성 하지만 경합성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공재는 수직합으로 구한다라는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은 역선택과 도덕적 K를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되게 잘 나오니까 정말로 꼼꼼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